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코스닥이 연일 상승을 좀 하면서 조정마저도 이겨내고 개인의 매수세에 따라서 상당 부분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고요. 오늘 무려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좀 찍고 밀렸습니다. 그럴 정도로 시장에 넘치는 유동성이 주식으로 모두 다 유입이 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어찌됐건 내일 새벽이죠. FOMC 회의도 있고요, 미국에서. 그리고 살짝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지수상으로 그 조정이 길어지지 않고 다시금 반등이 나오면서 가파르게 좀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개인은 떨어지면 무조건 담고 기관과 외에는 좀 올랐다 싶으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실현하는 좀 그런 상황이 계속 좀 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언젠가는 아마 외인 기관 할 것 없이 다 순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리는 상황이 나올 거고요. 그렇게 넘치는 정도의 정말 그 부담스러울 정도의 상승이 나온다면 그 이후에 조금 강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은 됩니다. 근데 어찌됐건 조정을 받는다 싶으면 무조건 들어오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시장이 그나마 잘 지탱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와 관련되어서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던 SK 디스커버리, 케미칼, SK 이런 종목들 중에서 SK 케미칼과 디스커버리가 무려 상승을 하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죠?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 약간 도지형 형태로 마감을 했는데 그만큼 시장에서 이 SK 디스커버리와 SK 케미칼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다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잠깐 반짝하고 밀릴 만한 그런 어떤 이슈는 아니구나. 자,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 예전에 셀트리온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직전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상승을 끝내고 조정에 들어갔을 때, 셀트리온은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회사지만 갈 때까지 가보자, 썸네일 보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금 차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디스커버리라는 종목은 현재 이 7만원대에 대한 돌파 시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돌파 시도를 좀 하고 있고, 이 돌파 시도가 언제 끝나고 돌파를 해버릴지 아니면 다시 박스권 형태로 눌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기세만 봤을 때는 강한 돌파 후에 다시 7만원대까지 한번 눌리더라도 요 라인은 지켜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전 혹은 후까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는 또 아울러서 SKDND라든지 그죠? 플라즈마라든지 이런 회사도 보유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로 상당 부분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제 생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는 이 SK바이오사이언스죠.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죠? 셀트리온. 사실은 SK그룹에서도 향후 미래 먹거리를 찾는 과정에서 수소차, 전기차, 관련된 소재, 친환경 소재, 그죠? 기타 많지만, 그리고 바이오도 하나의 중요한 미래 먹거리, 그리고 그에 대한 청사진도 이미 제시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물론 SK 디스커버리라는 지주회사를 독립시키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사실상의 SK 케미칼에 속해 있고 또 케미칼은 디스커버리에 속해 있는 이런 구조로 지배구조를 좀 개편했습니다만, 어찌됐건 큰 틀에서 SK라는 회사에 어떻게 보면 함께 그 울타리 안에서 있는 회사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큰 회사에서 바이오를 손대고 그 바이오의 정말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이슈에 이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제 2월이 시작되면서 3월 상장 전까지, 그리고 백신이 와서 우리한테 직접 접종이 되기 전까지는
이슈화가 될 수밖에는 없다. 기업 공개를 좀 결정을 하고 IPO, 즉 이제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주목할 수밖에 없고요. 앞서서 선례가 있죠. SK 바이오팜이라든지,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종목은 굉장히 좀 SK 바이오사이런스라는 이 지금 비상장되어 있지만 이 종목은 향후에도 큰 회자가 될 만한 종목이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공모하면 엄청나게 뭉치도 몰릴 거예요. SK 바이오사이언스에. 이거 못 사면 어떡할까요? 이거 아마 1억 정도 줘도 1억 정도 공모주 청약해도 제가 볼 때는 10주도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이게 10주가 뭡니까? 대여섯 주 받을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못 사면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어요. 케미칼과 디스커버리로 언젠가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중요한 지금 이슈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이런 기사가 좀 흥미롭더라고요. 저도 이제 SK 이 와이번스를 좋아하는데 SK 와이번스가 SK에서 이마트로 팔렸습니다. 이마트가 SK죠. SK가 이 구단을 운영하는데 한 달에 한 50억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라도 이 이마트에서는 정영진 회장님께서 인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이 SK 와이번스의 구단주를 내려오는 최창원 씨가 디스커버리의 대표이사 부회장이시죠. 이분이 어찌됐건 이렇게 하시다가 좀 내려오셨는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내용을 보다 보면 뭐 이거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이 기사에서는, 그죠? 박혜린 기자님께서는 그만큼 SK 디스커버리가 좀 더 독자적인 행보를 가져가고 있다. 뭐 요런, 그죠? 요런 류의 기사를 좀 썼습니다. 뭐 흥미로운 기사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뭐 디스커버리는 뭐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립니다만 자회사들이 빵빵해요. 사실은 자회사들이 빵빵하다. 디스커버리가 물론 케미칼과 디스커버리 묶어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 디스커버리는 자회사가 빵빵하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좀 당장 뭐 1% 2%의 문제가 아니고 한번 1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있죠. 물론 1을 못 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회사라면 괜찮은 움직임으로 한번 이 박스권 7만원을 돌파하면서 제대로 된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 그런 생각이 좀 자꾸만 듭니다. 뭐 행복회로일 수도 있고요, 뭐 상상의 나래를 피는 걸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디스커버리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디스커버리를 본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케미칼을 본다라는 것이 되고요. 케미칼을 본다라는 것은 바이오사이언스를 본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앞서서 구독자분들한테 공유를 들었던 내용을 한번 다시 보고자 합니다. 기업 계획에 들어가서 디스커버리의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3분기에 공시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3분기에 투자정보에서 공시정보 들어가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쭉 한번 읽어보면 정리가 잘 돼 있거든요. IR 자료실에 있네요. 3Q에 있는 내용인데 가끔 전 읽어보거든요. 요즘과 같이 시장에서 돈이 넘쳐나고 주식 오래 안 하신 분들이 있는 상황이면 조금만 시장에서 달궈지고 이슈화되고 기사 나오면 그 자금이 다 쏠리거든요. 그러면 막 우리가 예전처럼 코스닥 코스피에 되게 잘 못 들어본 종목들, 막 그런 종목들에 어느 순간 뉴스에 기사 떠 들어가보면 이미 다 올라있고 뭐 이런 뭐 식의 투자를 했다면,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와서 이미 다 올라있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었다면 지금은 조금 알고 시장에 이미 좀 퍼져 있어도 그 이슈가 계속되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당연할 것 같이 올라갈 것 같이 당연히 이건 올라가 뭐 다 아는데 이 재료로 가겠어? 했는데 그냥 막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대형주들이 그렇게 갔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면서 참 재밌는데, 어찌됐건 뭐 디스커버리라는 이 회사에 많은 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디스커버리 뭐 자회사로 되어 있는 손자회사라고 봐야 될까요? 어쨌든 뭐 SK바이오사이언스 관련 내용도 많이 나와 있고, 그죠? 쭉 보면 많이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죠.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중장기 비전, 디스커버리 중장기 비전에 대한 부분들. SK케미칼, 그죠? 친환경 소재 업체로의 도약. 요즘 친환경에 대한 이슈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그죠? 풍력, 그냥 딱 떠오르잖아요. 풍력, 뭐 CS 윈드, CS 베어링, 그죠? SK D&D, 뭐 그 정도. 그 DMS 이런 종목들도 뭐 이슈가 좀 됐었고, 태양광, OCI, 하나솔루션, 그죠? 또 뭐 있을까요? 뭐 수소하면 또 뭐 두산 퓨어셀 이런 종목들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 케미칼이 사실은 이 화학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뭐 소재를 만든다라거나 뭐 그런 부분인데, 이 디스커버리 때문에 엄청 뜨죠. 이 케미칼이 지금 보면 지금 이 케미칼이 의외로 이 SK바이오사이언스 때문에 굉장히 많이 뜬단 말이죠. 그죠? 사실은 중장기 비전을 보면 여기 나와있지만 친환경 쪽에서 좀 획을 긋겠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 케미칼 이 뭐 LS비즈 쪽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죠? 요게 포인트가 아마 이 사이언스에 속해 있는 것 같고요. SK가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 가스도. 그래서 이 가스라는 부분도 상당 부분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 D&D라는 종목은 보시면 원래 부동산인데, 최근에는 이제 요 모델 풍력발전소, 요 친환경, 요게 딱 붙어가지고 지금 또 서서히 좀 이렇게 차트 보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다 써야 되네요. 이렇게 좀 내려왔다가 뭐랄까요? 한번 이렇게 뭐 슈팅에 내려왔다가 이렇게 지금 약간 삼각수렴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움직임으로 갈 수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거고, 뭐 비상장이라는 플라즈마도 혈액 제조 관련해서 지금 공장도 신설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회사가 커가고 있죠. 그래서 이 디스커버리라는 종목이 비상장되어져 있는 플라즈마, 상장되어 있는 케미칼, SK가스, D&D, 뭐 휴비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얘도 약간 친환경 소재 그쪽이거든요. 소재라기보다는 친환경 플라스틱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가지고 있고, 이 바이오, 백신, 그리고 풍력의, 그죠? 이 많은 이슈를 담고 있는 이런 회사들에 대한 이 하나의 정말 소위 말하는 이 집합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다. 계속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괜찮다. 지주회사라서 주가가 반영이 제대로 뭐 안 되고 있죠. 대부분 지주회사 디스카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차치하고서라도 움직일 시점에서는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어찌 됐건 이 디스커버리가 7만원대를 계속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어요. 두 개입니다. 두 개. 이 8만원 7만원대 돌파하면 구간을 좀 더 줄여볼까요? 이게 낫겠네요. 이렇게 이 8만원대에 대한 구간이 하나 남아있고요. 여기서 이 매물대를 뚫었다, 7만원대를 뚫고 8만원대를 뚫었다라고 하면 고점 찍으러 가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될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재료가 다 노출이 되는데 갈 수 있을까? 근데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이오사이언스가 있기 때문에, 기업 공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으로 괜찮게 차곡차곡 만들어가고 있고, 오늘 코스닥이 개인만 4천억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무려 개인이 4조 2천억 순매수했죠. 그럴 정도로 외인과 기관은 다 매도를 쳐버렸어요. 그런 와중에서 오늘 1.16% 디스커버리 상승했고, 매동으로 봤을 때 외인은 20억 순매수, 금액이 적죠. 좀 아쉽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뭐 얘 빵이 작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계속 지금 연일 뭐 7일째 7일째 지금 계속 상승이잖아요. 외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걔는 계속 매도하고요. 하지만 거래량은 제대로 터진 거래량은 아니다. 아직 확실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나와야만 수급이 들어올 것이고, 그때가 이렇게 세게 한번 치는 움직임도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냐라고 한번 기대해 볼만 하겠죠.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냥 행복회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케미칼이죠. 케미칼이 다 왔습니다. 이제 지난번 전고점 돌파에 대한 시도가 다 왔다. 45 찍고 오늘 밀렸다라는 거죠. 45를 찍고 밀렸다. 6% 상승. 매동을 보면 기관과 외인이 동시 순매수. 움직임 좋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나니까 개인들 다 털려요. 수익 실현하는 거죠. 아니면 본전 왔을 때 파는 겁니다. 왜? 못 갈 것 같으니까. 근데 지난번 셀트리온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갈 때까지 가보는 거다. 이렇게 이슈가 살아있고 지금 IPO도 있고 막 이렇게 이때 다시 제대로 한번 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45만원 돌파해서 안착한다. 그러면 그냥 무주공산입니다. 다시 한번 강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과연 그냥 뚫을 수 있을지, 눌렸다 뚫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움직임이 괜찮게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돼가고 있다. 이 추세도 보면요, 요 추세도 지금 이제 추세선을 뚫고 나왔어요. 뚫고 나왔다. 그죠? 이렇게 조정을 받았지만 살짝 한번 눌리고 나서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혹은 언제 돌파할까, 그건 지켜봐야 되겠다. 만약에 케미칼이 너무 많이 올라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뭐 과열 예고라든지 뭔가 어떤 스탑이 된다든지 그러면 그 수에는 디스커버리가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두 종목은 다 동시에 놓고 보는 게 맞다 생각이 좀 되고요. 우선은 뭐 실적이라든지 그런 뭐 실적 시즌이라서요, 그런 이슈들이 뭐 나온다. 지금 뭐 이미 실적 발표가 뭐 됐었지 않나 싶은데요. 예. 안 됐나요? 공시 한번 볼까요? 이번 보는 김에 디스커버리는 금감원 공시가 나왔나 보겠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아마도 뭐 2월 15일 전까지 발표를 할 겁니다. 아니면 금감원 공시를 하기 전에 뭐 기사화 될 수도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금감원 공시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어찌됐건 뭐 현재 상황 속에서는 이 두 종목에 집중하면서 좀 한 꼭지로 들고 가면서 봐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악재가 나온다면 계속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당장은 굉장히 좀 저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케미칼은 뭐 그렇습니다. 오케이, 45만원 돌파하면 갈 것이다. 근데 디스커버리가 지주화회사인데 과연 갈 수 있을까? D&D도 상장됐고 SK가스의 케미칼도 상장이 됐는데 이미 휴비스도 그렇고 더 갈 수 있을까? 저 되게 궁금해요. 그 지주회사면서도 과연 그 지주회사들이 잘 못 가잖아요, 보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친구는 갈 수 있을까? 그런 좀 궁금함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디스커버리는 어쨌든 7만원 돌파해서 8만원까지, 케미칼은 45만원 돌파해서 뭐 50만원까지 한번 달리는지, 그리고 디스커버리는 한번 정말 세게 슈팅하면서 전고점 돌파하면서 9만원 이상 10만원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는 뭐랄까요, 하루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시장도 좀 덜 밀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시장이, 그죠? 내일은 조금은 FOMC 이후에 훈풍이 좀 불어서 미국발 긍정적으로 마감 좀 했으면 좋겠네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